오늘 한민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됐습니다. 모두 9명인데요. 앞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한민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다른 후보자들은 다음 주, 이번 주가 되겠네요.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은 또 다음 달 말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익대 정국희 교수, 또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전국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일인데 국방위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쟁점이요. 지금 도덕성보다는 직무 능력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는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야당이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교육부총리 후보자하고 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겨냥을 하고 있죠. 나머지 후보자들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예.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문제 제기만을 했을 경우에 자꾸 발목만 잡는 그 대안 없는 야당이다 이런 그 지적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다른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그 이번 기회에 좀 수권이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또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최근에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직 후에 군 관련 기관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정관 예우죠. 예. 군 장성들이 정관 예우하는 것도 이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연금도 두둑한데 음. 또 어디 취직해가지고 국방 관련, 군사산업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해서 돈을 받고 하는 예. 건데 참 없어져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정관 예우가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오늘 있을 줄 알았는데 정관 예우보다는 그 안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어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이 공백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GOP 사건도 있었고. 예. 그런데다가 이 한민구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전 때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아, 예. 이때 우리가 뭐 MB 정부가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그때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그 김태형 전 장관도 그렇고 정말 그 논란에 휩싸였는데 당시 합참의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오늘 그 제가 집에 좀 보니까 당신 그때 뭐 했느냐 합참의장으로 제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뭐 단호하게 대처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네. 이 문제에 대한 그 이슈 제기는 참 좋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당시에 뭐 정확하게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뭐 본인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재미난 것이 또 그 여당의 모 의원은 이제 그 질의를 하는데 네. 그분은 당시에 또 해군 참모총장이었거든요. 그 천안함 때. 참 우리 저 국방장관 후보자나 국방위 위원들이 참 용맹한 이 승리를 많이 한 이런 장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군 출신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통과할 것 같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기류로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예. 또 제기된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장관 예우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현격하게 심했다 내지는 뭔가 약간 비리 의혹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야권에서. 네. 그리고 딸하고 아들 관련한 의혹도 없잖아 있었죠. 예.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특기가 변경이 된 거라든가 예. 또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대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그 후보자하고의 이제 직무 관련성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문제제기는 되고는 있는데 이것이 그 낙마의 결정적인 변수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역량 쪽으로 좀 그 질문들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이 두 후보자는 집중적인 그런 질의를 받을 것 같죠? 네, 뭐 2명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네. 저는 뭐 야당에서 이렇게 명수를 딱 정해가지고 2명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사실 오늘 그 국방장관 후보자도 저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우리 국민들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당시에 원점 타격을 못 해가지고
장병들이 그 전사를 하고 우리 그 주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당시 합참 의장이 제대로 지휘를 했느냐 하는 문제도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문제가 드러나면요. 청문회 내일 모레 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나머지 이제 2명에 대해서 이렇게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할 게 아니고 청문회에서 정말 제대로 따져가지고 하자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5명이고 8명이고 다 낙마시켜야 되는 거고 네. 하자가 없다면 또 뭐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야 한다. 지금 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야권에서 뭐 처음부터 2명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죠. 네. 이제 언론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불거졌고 그 의혹들 중에서 야권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인물이 지금 2사람이 이제 된 그런 그 상황. 자, 김명수 후보자하고 이병기 후보자인데요. 네. 이 두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네. 뭐죠? 우선 그 교육부총리 후보자라면 역시 이제 교육 관련한 부분에서 좀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와 그 논문을 뭐 함께 등재를 했다라든가 네. 또는 제자 논문을 본인 논문으로 등재를 했다거나 이 예. 논문 관련한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교육자로서 과연 그 적절한가, 교육 수장으로서 과연 그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고. 제자 논문을 대신 제출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덕성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좀 흠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사실은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런 야권의 지적에 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낙마시켰을 경우에 안 그래도 총리 후보자가 2명이나 낙마한 상태에서 부총리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손실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사실은 이 교육부총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여권 내 기류도 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이병기 후보자는요? 이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떼기 관련한 그 돈 심부름한 그 혐의가 당초에는 지금 가장 큰 그 것이죠. 차태기 관련해 가지고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 기소가 그렇습니다. 된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처벌을 받았고 그 바람에 사실은 그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가 또 이 신청이 또 반려된 그런 경우도 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안 준 사람을 후보자로 좀 내거는 것이 지금 과연 적당한가 그런 이제 논란인 것이죠. 네. 정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후보자. 정말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예. 뭐 저도 야당 의원에 서서 이제 입장 질문하고 싶은데 예.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는 야당 쪽에도 참 우리 추억을 기억을 되살리면은 네. 박지원 의원도 생각이 나고 많이 생각이 나는데 또 예, 예. 많이 또 등장해서 또 그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이병기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찻대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인데 본인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 반성 많이 하고 있고 단순한 전달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 점은 이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자,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야의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0 재보선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15개 선거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호남 4곳, 영남 2곳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 충청에 9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6곳, 충청권 3곳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지금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예. 야당이 유리하죠. 대통령이 뭐 정호 총리 유임시킨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보수 진영의 그 분열도 있고 유리한데 수도권의 6곳을 보면은 그렇게 야당이 또 쉽게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예. 동작을도 뭐 마찬가지고요. 수원의 3곳인데 네. 다 그 여권 성향의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뭐 평택도 보수적인 물론 정장선 의원이 삼선을 한 곳이긴 예, 합니다만은 보수적인 곳이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충청 지역이 지금 3곳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체 그 정당들 조사로는 2곳은 지금 새누리가 유리하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걸 따지면 야당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선거구를 분석을 하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종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이번 재보선에서 역시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는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4석을 이제 확보를 해야 과반을 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 영남, 경남 지역에서 어찌됐건 두석은 이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 결국은 수도권에서 두석 이상, 그러니까 중원에서 이제 두석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미 사실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던 의석들을 내놓은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뭐 절반 이상은 건지지 않겠냐 이런 이제 관측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와 또 지방선거 이후에 전반적인 그 대통령 지지율 또 새누리당에 대한 그 일반 유권자들이 인식으로 볼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예. 거죠. 그래서 환경 자체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도권 그리고 중원에서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이 개별적으로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도 굉장히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사실은 이번에 그 이른바 개혁 공천 같은 것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바람을 좀 불러일으켰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쪽으로는 지금 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 당선 가능성 그래서 이제 중진급 이른바 차출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응을 하게 되면 네. 결국 반분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뭐 선거가 후보가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올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아직 뭐 두 사람은 정확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죠. 네, 나올 것 같습니까?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서청원 지금 당권 주자가 정말 그 모셔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 권유를 하고 있고 동작을 거의 뭐 확정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그렇군요. 예. 손학규 전 지사 전 그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본인 출마하겠다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그 사실상 예. 당에서 요청하면 뭐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수원에 나갈 확률이 매우 큰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서로 양당의 지도부가 예. 패를 이제 숨기고 있는 겁니다. 상대편에서 어떤 패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예. 이런 패 싸움을 읽고 있는 수순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전개될 거예요. 그렇군요. 7월 30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인가요? 한 열흘 남은 것 같은데요. 후보 등록하려면은요. 그렇죠. 일단은 네. 빨리 누군가를 지명해야 될 텐데 경선도 해야 되고요. 지금 그 김황식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뭐 나경원 전 의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에서는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전 장관, 또 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본인들은 일단 뭐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심은 이제 바라고 있고 당 지도부로서도 당장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절박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서청원 의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청원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중진 차출론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관철시켜서 사실은 선거를 좀 유리하게 이끈 그런 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남경필 이제 지사 당선자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김문수 네.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영입해서 이제 출마를 시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던 방식으로 했을 때 유권자들이 특히 그쪽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른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중진급들을 대거 출마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반대 여론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과거 인물들로 대거 그 공천을 줬을 경우에 사실은 진보 그 유권자들이 그 투표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앞으로 이제 변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정치연합이 좀 잘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여론이 좀 있나 봐요. 여론이 뭐 있다는 표현보다는요. 사실은 그 이 국회의원 선거, 이 재보선 지역 대표를 뽑는 건데 예. 이게 뭐 올드보이 거물들의 그 전국구 잔치가 돼버리는 이런 성향인데 이게 뭐 언론에서도 좋아하고 빅매치를 붙여가지고 화제가 되고 또 정당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기세를 몰아가지고 주도권 잡고 또 유권자들도 좋아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거물 누가 왔는데 아. 또 누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예. 해서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즐길 만한 그런 정치 문화는 아닙니다.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어떤 그 선거전에서도 뭐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뭐 다시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다시 재보선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또 그 입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만이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 올드보이들의 예. 화려한 기완전이 재보선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재보선은요 항상 그 공천 못 받은 중진들이 다음 카드로 마련하고 있는 거의 뭐 호주머니에 아주 그 보배 같은 그런 그 제도죠.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그냥 이렇게 볼 것이냐 또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전남 순천 곡성에 나가려고 하나 네. 봐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동작을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본인이 그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정현 그 지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동안에도 계속 그쪽 지역에서 출마를 시도해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그 노무현 같은 인물이 이제 되기를 그렇게 이제 희망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그 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다른 지역, 그 호남의 다른 지역에도 새누리당 쪽에서 그 이정현 전 수석과 더불어서 예. 함께 그렇게 좀 도전하는 인물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랄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이정현 전 홍보수석 좀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만둔다 할 때 동작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동작은 좀 그렇다. 뭐 지금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수도권에 비교적 쉬운 이런 그 동작에 도전한 건 좀 그렇다 그랬는데 역시 그 호남에서 뭔가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 이런 아주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예.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나와야 되고요. 네. 뭐 부산에서 이미 나와 있지만 대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와야 되고 정말 이제 지역적인 지역 구도는 깨져야 될 시기가 이제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익대 정무위 교수였고요.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전국 전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